시작되고 사라진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정말 어려운 주식 상황을 보냈습니다. 이번 한 주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방향성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세종시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에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인해서 한번 크게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이벤트성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네.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유라테크나 대주산업이 가장 크게 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유라테크 상한가 도달했고요. 대주산업은 윗골이 길게 달면서 현재 15%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종시 관련주라 하면 그냥 세종시에 있는 뭐 공장들,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요건 철저하게 현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네. 케이스입니다. 사실 뭐 세종시 관련해서 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이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단지 이제 세종시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유라테크 같은 네.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세력들에 의한 수급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차트적 관점과 수급적 관점에서 해당 종목들을 주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뭐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건 제가 현상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주식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다가 추세적 대응하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중에 저희가 굳이 한 종목을 뽑아본다면 대장주를 뽑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면 네. 가장 센 종목을 두 개를 봐야 되겠죠. 유라테크하고 뭐 대주산업 대주산업. 정도, 요 정도 흐름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약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네. 예, 혹시나 원픽을 골라본다면 흐름이 좋은 갈 때까지 가볼 수 있는 종목 상위 2개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가볍게 마무리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보죠. 2차 전지 소재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굉장히 신고가를 이어가다가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나 선별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 하반기에 성장성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네. 저희가 눌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2차 네.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방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당연히 두 종목을 좀 봐야 되고요. 그 기타 나머지 소재 장비 쪽을 봐야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제가 이제 삼성 SDI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 SDI가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좀 좋은 기사가 흘러나왔는데요. 추후에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관심의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두 번째는 LG화학이에요. 네, 오늘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흐름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부터 와서 이렇게 조금은 담아둬야 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한 10%가량 올라주고 있는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이 삼성 SDI는 3분기 실적이 좋아요. 네. 좋은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조금 약해요. 부장님 얘기 네. 나온 김에 네. LG화학이 오늘 리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네. 크게 빠지고 있어요. 네. 보유자라면 지금 관점에서 그냥 버티고 아무래도 가야 이제 될까요? 리콜 이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네. 돼요. 지나야 되는데
9%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시점에서는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9% 빠졌을 때는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마음이 아파요. 네. 리콜 이슈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빠지고 좀 반등이 이렇게 살짝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투자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건 LG화학은 뭐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요 이슈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는 선 반영되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재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재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그 갈테마 가라에서 말씀드려서 큰 폭의 어떤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은 당연히 에코프로 BM이겠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왜 주목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또 주목했던 게 또 뭐 첨보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 어쨌건 그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격 조정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 SDI 이렇게 좀 큰 LG화학은 아주 긴 관점에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소대주는 에코프로 BM과 첨보 이런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안 좋으면서 조금 눌림목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NF를 보셔야 됩니다. LNF. LNF. 예, 삼성 SDI와 LNF를 콕 집어서 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그래서 향후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재주에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LNF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LNF가 11만 8천 원 지나가고 있네요. 11만 8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단을 제가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이렇게 잡고요. 상방은 좀 아주 좀 높게 잡겠습니다. 네. 18만 원 정도 증권가에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 관점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셔야 되고 지금 그 LNF가 지금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목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자본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이 이렇게 혹시 이제 지금 일단 조금 매수를 하고 추세를 따라가시고요. 혹시 좀 눌렸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LNF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까지 짚어봤는데요.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매수해서 조금은 길게 가져가 보자. 하반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네.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네. LNF 목표가 18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0만 5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봤고요. 부장님, 저희 시간이 조금 네, 남아서 그래요. 현재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네. 안정적인 흐름 이어갑니다. 1.3% 상승, 3,1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오늘은 코스닥이 정말 강합니다. 2.4% 넘게 올라가면서 991포인트 네. 다시 1000선을 향해 달려가고 네. 있는데요. 혹시 수급 상황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계속 물량을 팔았었죠. 한 11거래일,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현재 일단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네.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랜만에 차익 매물을 네. 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오늘의 반등이 네. 가장 쉬운 질문이죠.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조금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시장 관점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분분한데요. 분명한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3,070포인트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3,070포인트 대에 60포인트 찍고 70 회복하고 1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그 보수적 관점에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천스탁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외국인용으로 들어와줘서 대단히 좀 좋긴 해요.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계속해서 약세로 가다가 좀 강세로 오늘 살짝 돌아서는 강세 돌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금 뭐 5원 정도 하락 출발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더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일단은 추세 전체적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올라올 때마다 종목들을 좀 수익이 난 경우가 있으면 현금 현금화하자. 확보를 좀 해서 향후에 또 변동성이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요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합니다. 빚을 낸 그 투자금이 굉장히 크게 역대 최대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하자는 전략 세워주시면서 저희 갈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원 부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